네, 안녕하세요. 유심무쿨 통화 아두이노 기초. 오늘은 5차시 조도 센서를 제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도 센서라는 것은 밝기 센서인데요. 이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즉 LED를 융합을 해서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주변에 어떤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등이나 이런 것들도 조도 센서에 의해서 그 특정한 어떤 조명을 가지고 LED를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고요. 그리고 어떤 코드, 어떤 아두이노 코드가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주요 강의 내용은요, 조도 센서의 원리와 어떤 그 이해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고요. 그리고 이 조도 센서의 자동으로 켜지는 LED 회로의 구성과 그리고 실습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순서를 보시면요, 조도 센서는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조도 센서로 LED를 어떤 조도를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제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어쨌든 조도 센서도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즉 디지털 신호는 0과 1밖에 없지만 조도 센서도 똑같이 아날로그의 신호처럼 넓은 대역 폭을, 그 신호의 레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신호의 레벨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조도 센서가 실제로 실생활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조도 센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우리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도 센서는 이렇게 지그재그 모양으로 이런 선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빛을 밝게 비추게 되면 이쪽에 CDS라고 카드뮴과 황의 화합물로 해서 황화카드뮴이 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빛을 밝아지면 저항이 줄어듭니다. 저항이 줄어든다는 것은 반대로 전류는 커진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주위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전류는 작아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빛의 저항에 따라서 이게 작아지고 커지고에 따라서 빛이 많구나 아니면 적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선은 조도 센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아주 밝아지면 이렇게 조도 센서 값이, 즉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창이 있고 극에 따라서 CDS 쪽에 있는 이 극성이 어떤 전류 저항의 성분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치는 조도와 반비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둡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값이 커지는 거고요. 근데 밝다는 것은 또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값이 작아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조도 센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실생활에 어떤 것에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위에 상단에 보시면 주위의 밝기를 계속 감지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전화가 왔잖아요. 그럼 전화를 우리가 받으면 갑작스럽게 화면이 검정색으로, 즉 화면이 턴 오프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전화 받을 때는 화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 빛을 밝고, 즉 그 얼굴에 닿게 되면, 휴대폰이 얼굴에 닿게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그 밝기 성분을, 밝기 값을 인지를 해서 조금 더 그 화면을 좀 어둡게 처리를 해서 배터리 소모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절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능에는 당연히 스마트폰에는 그런 센서들이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변에 가로등이 있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가로등을 껐다 켰다가 수동으로 했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은 가로등에 이런 조도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일정한 밝기 이하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가로등의 불이 켜지지만 새벽이 되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등이 꺼집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또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저희가 많이 보시는 것처럼 DSLR이나 요즘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이렇게 조도를 감지해서 그
셔터의 어떤 스피드, 노출 시간을 조절하는 그런 곳에서도 광량, 즉 조도의 값을 가지고 자동으로 포커스를 잡아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저항은 무엇일까? 지금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저항은 이런 색깔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근데 지난번 저항에 대한 저항을 왜 사용하는지 그에 대한 말씀은 좀 드렸지만 이 저항의 색깔이 있는데 이 색깔이 의미하는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이 저항 같은 경우는 전류 흐름을 방해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가변 저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돌려가면서 그런 저항 값을 했지만 대부분의 이런 저항들이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저항 값이 정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이 0번, 갈색, 이렇게 빨간색에서 하얀색까지 9번으로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앞에 있는 3개가 지금 있는 이 숫자를 생각하시면 되고, 첫째 자릿수가 빨간색, 둘째 자릿수 이렇게, 그리고 0의 개수가 바로 세 번째 띠가 되고요. 제일 마지막 띠는 저항값의 오차값이에요. 그 말은 10%다. 그러면 300옴이다 그러면 약 3옴 정도, 30옴 정도의 오차값을 충분히 가질 수 있고, 근데 금색이다 그러면 5%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오차값이 줄겠죠. 요즘은 0.1%짜리도 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오차값은 가격 대비 그런 오차값이 더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높은 거는 오차값이 그만큼 작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2, 즉 보면 주황색, 빨간색. 그것은 33, 그리고 뒤에 있는 2는, 빨간색 2는, 이제 숫자, 0의 개수예요. 그래서, 그러면 33, 0 2개, 그걸 따지게 보면, 1kΩ이 이제, 세 번째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3.3kΩ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항 값을, 이런 어떤 띠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만들 수가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좀 배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저항이든 이 색깔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테스트기가 있어요. 이제 어떤 전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저항 값을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조도 센서에 대해서 조금 실습을 해볼 텐데요. 여기 있는 조도 센서의 값을 아날로그 신호기 때문에 그 값을 아날로그 제로 쪽으로 입력을 받아서 실시간으로 시리얼 모니터로 이 아날로그 값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용되는 저항은 10kΩ 정도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용했던 LED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330옴, 220옴 정도 낮은 저항을 사용했기 때문에 높은 전류를 구현해서 LED의 어떤 밝기를 제어하거나 고정을 시켰지만, 여기 있는 조도 센서는 그렇게 많은 전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항을 이렇게 크게 가져가서 아주 고정을 좀 시켜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날로그 제로 쪽에 조도 센서와 이렇게 저항을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두이노 쪽에서요, 헤로도를 직접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헤로도와 같이 여기 있는 5V 있는 부분부터 조도 센서, 저항, 그라운드, 그리고 조도 센서, 저항 사이에 있는 핀 쪽에서 아날로그 제로 쪽으로 입력을 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여기는 순서대로 여기 빨간색 있는 부분이 5V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5V부터 조도 센서와 저항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자, 우선 5V부터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V를 여기 5V 쪽을 먼저 아무 라인에 이 라인 쪽으로 여기 있는 이 라인 쪽에 아무 곳에나 연결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이제 조도 센서잖아요. 조도 센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도 센서를 양쪽에 극이 있는데 극 자체가 없어요. 따로 이제 극이 없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5V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5V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저항, 네, 부분인데, 저항에서 이제 그라운드 쪽으로 빠져나가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항에서, 네, 여기 있는 이 지금 조도 센서 5V 연결됐으니까, 여기 있는 조도 센서에서 저항과 저항이 바로 그라운드 쪽으로 빠져나가면 되겠죠. 자, 지금 그라운드를 먼저 구성을 해 볼게요. 자, 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네, 이쪽에, 여기 위쪽에 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 그라운드를 배치를 하고요. 한쪽 이 라인 자체가 다 그라운드 라인이기 때문에 그라운드를 배치하고, 네, 10kΩ을 이제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0kΩ을 한쪽을 여기 있는 이 라인 쪽은 다 연결되기 때문에 한쪽에 연결하고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은 그라운드 쪽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5V 그리고 조도 센서와 저항 그리고 그라운드 쪽으로 구성하는 회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도 센서와 저항, 그라운드, 지금 한 군데 남았죠. 바로 아날로그 제로가 여기 이 부분, 저항과 연결되는 이 부분에 연결해서 입력을 받으면 되겠죠. 자,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 아날로그 제로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을 연결해 주시면 저항과 조도 센서 그리고 여기 아날로그 제로 부분을 같이 만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는 거죠. 이 아날로그 제로에서 입력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치를 해 주시면 이제 조도 센서가 제대로 동작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쪽 한쪽 부분을 좀 더 당겨서 배치를 해 볼게요. 이렇게 배치해 놓으면 훨씬 더 회로도가 깔끔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 회로도만 잘 구축이 되는, 오른쪽에 있는 이 회로도를만 잘 구축을 하면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